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요즘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믿는 걸까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갑질이나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심지어 특수학급에서도 교사에 대한 고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초등교육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해도 정당하다고 믿는 걸까요? 하긴 MZ세대가 받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성적만 중요시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반감을 조금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유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거면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는 게 맞죠? 여기서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까지 교육의 난이도가 어땠나요? 고만고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잘 못하고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요.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지 초등이니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 자체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초등교육의 핵심은 질서를 형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는 다르게 기초적인 사회질서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교육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된 후에 그 뒤에 우리는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타고난 장애로 인해서 그 질서를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흔히 떠올리게 되는 설리번 선생님이 항상 온화하고 따뜻했을까요? 처음 헬렌 켈러를 맡았을 때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그 폭력을 다 수용하면서 교육했을까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안 들리니까 말도 듣지 않고 말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다가오면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아이를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지를요. 그 시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억셌을 겁니다. 그 시절 백의의 천사라고 불렸던 나이팅게일도 약품이나 물자 부족하면 무기 들고 창고 점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기 못 알아듣는 놈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거죠. 백의의 광전사.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질서를 어겼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그 행동을 통제하는 선생님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금지하는 것은 하면 처벌이 따라올 것을 알 테니까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전학했잖아요. 말을 배우면서 문법을 익히듯 교육도 이렇게 사회적 질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자꾸 엄마를 욕망하고 아빠를 싫어하는 그런 걸로만 설명하는데 그 경험들이 종합되어서 법에 대한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때 말하는 법은 초자아의 법이죠. 사회적 질서들도 포함이 되고요. 다시 교육으로 돌아갑시다. 초등교육의 핵심은 질서 교육입니다. 교육의 난이도보다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글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과 글을 받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그린 웹툰에서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수교육은 말과 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자기 행동을 부모가 대신 사과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에 부당한 불만만을 내세우는 건 교사들을 무시하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나르시시즘이 좀 관여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초등교육의 핵심이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교권 침해에서 본 가해자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범죄율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생님들의 교권은 상당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도 선생님이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빗나가는 제자를 패서라도 사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실제로 그런 걸 봤고요. 기초적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범죄입니다. 최근 신림역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행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해보라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일종의 아노미 상태죠. 자기가 지켜야 할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짓거리면서 사람들을 해친 것을 정당화하죠. 질서를 무시하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세계관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언제나 현실과 부딪히고 좌절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지만 선생님도 건드릴 수 없다면 그 아이의 장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생님도 건드릴 수 없는 아이에게 매일 폭력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해도 소용없다면서 매일 눈물만 훔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개입할 수 있는 일은 교사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말고 더 있을까요? 그렇게 비난해도 교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성장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는 사기꾼으로 다른 하나는 신경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고, 신경증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남들 때리고 고소합의금을 내거나 빨간 줄이 그이면 좋겠습니까? 아님 선생님한테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현재는 후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